시사인 일본어는 홍성필 목사가 시사 일본어 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을 당시 2012년에서 2014년에 걸쳐 제작된 팟캐스트 방송입니다. 지금은 한국을 떠나 일본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내용 중에 소개되는 강의 시간표나 이벤트 등은 종료되었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진행 중인 찬성인어 방송은 www.찬성인어.com으로 오시면 시청하실 수 있으시고 방송 중에 소개되는 찬성인어 본문은 네이버 카페, 네이버 기름교회 www.naverchurch.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채널 구독과 고평가는 컨텐츠 제작과 복음 전파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홍성필 목사의 해설 찬성인어는 여러분의 기도와 선교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선교 후원으로 섬겨주실 분들을 위해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KB국민은행 079-21-0736-251 KB국민은행 079-21-0736-251 홍성필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관심을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시사와 일본어를 한 번에 잡는 시사인 일본어입니다. 저는 시사 일본어 학원 강남 캠퍼스에서 일본어 능력시험 JLPT N1 과목을 강의 중인 홍성필입니다. 오늘 제8회는요. 오랜만에 정치 관련 내용을 다루어 볼까 합니다. 요즘 일본 정치가 또 흥미로워지려고 하고 있거든요. 왜냐고요? 요즘 일본 정치를 흥미롭게 만드는 분이 계시잖아요. 예, 계속 이 방송을 들어주신 분들이라면 아마 좀 진작에 가시겠죠? 맞습니다. 오사와 이치로 씨죠. 지금 정치를 본다면은, 총리인 노다 수상이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걸고서라도 추진하겠다는 이 소비세, 증세 법안을 같은 당, 일본 민주당 내에서의 그 최대 계파인 오사와상이 정면으로 반대하고 있는 정국입니다. 이 방송을 처음 들으시는 분들 중에 오사와상이 누구지? 라는 분이 계시다면은 제1회, 그 다음에 제3회 방송을 들어주시면은 거기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분이 또 매스컴에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을 상대해야 하는 노다 총리 입장에서 본다면 매우 큰 골칫거리겠지만은 저는 좀 개인적으로 매우 흥미롭게 지켜보게 되네요. 자, 그럼 이런 내용들을 염두에 두고 한번 들어보실까요? 오늘도 저희 시사 일본어 학원 강남 캠퍼스에서 네이티브 회화반과 문화장문 그리고 SJPT 과목을 열강 중이신 오바 선생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天聖人語2012年6月4日付日曜の昼は土曜の夜と並ぶ週末の花である。土日がお休みならの話だが、この数国の使いようで、来たる週の活力は未知も彼もする。最悪の過ごし方は仕事絡みのトラブル処理だろう。昨日の野田首相がその口だ。仲介者を交えた小沢一郎氏との再会談は、今回も同じ党の代表と元代表とは思えぬ重々しい設定に。大将が自称一平卒を呼び出しての休日返上だったが、徒労に終わった。首相は自民党の協力で消費増税を通すべく、問責閣僚らを切る腹を固めた。しかし、その勢いで小沢氏もとはいかないらしい。いよいよ採決となり、造反、処分と引っ込みがつかなくなるまで、自民が望む小沢尻はありそうもない。前にも書いた通り、民主党の本質は個々の当選のために党名を使い回す互助組織。ゆるくまとまってこその党なのだ。この第一党以下、各議員の主義主張と政党のくくりがずれ、さらには衆参の勢力がねじれる日本政治は、
未だ悠長な過渡期にある。片や経済はユーロ危機の再燃、中国経済の減速、米景気の不安と風雲急を告げ、同時株安が止まらない。大きな財政赤字を抱えながら、日本は通貨だけが消去法で買われる褒め殺し円高の苦境だ。勤め人が再起動する月曜の朝である。首相が英気を養えたかどうかにお構いなく、政経両面でリーダーの力量が試される週になる。内閣改造に続く一手に日本再生がかかるかもしれない。選挙互助会の結束や水ぶくれした議席より大事なことは山ほどある。오버 선생님 감사합니다. 잘 들으셨나요? 자, 그럼 먼저 시사인 일본어에서 시사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들어 노다 총리와 오자와 상과의 만남이 지난 5월 30일 그리고 6월 3일 이렇게 두 번 있었습니다. 만남의 주제야 뻔하죠. 노다 총리는 이번 국회 회기 내에 소비세 증세 법안을 통과시키고 싶어 하는데 이를 위한 최대의 걸림돌이 오자와 상이니까 어떻게든 설득을 시켜보려는 의도였습니다. 하지만 이 두 번의 회의가 결국 평행선으로 끝나버립니다. 그 이유는 오자와 상의 주장도 전혀 뜬금없는 생고집이 아니기 때문이죠. 아니 오히려 반대로 매우 설득력이 있어 보여요. 오자와 상의 논리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세금을 올리는 데만 급급한데 세금을 올리기 전에 정부로서 먼저 좀 해야 할 일이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거죠. 오자와 상의 구체적인 주장은 첫째로 중앙집권의 관료 지배에서 지역 주권, 지방 분권 체제로 일본의 행정사회를 바꿔 나아가는 것. 둘째로는 연금제도 개혁 등 사회보장제도의 전망을 제시하고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일본 경제 재생이라는 것이 이제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세금을 올린다는 것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 이런 주장인데 이거 일본 국민들이 들을 때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거든요. 아니 뭐 지방 분권이나 연금 제도는 그렇다 치더라도 아무튼 일본 재정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은 어려운 건 일본 정부 재정만이 아니라 이 국민들의 재정도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근데 국민들 생각은 안 하고 세금부터 올리자는 거냐? 세금을 올리기 전에 정부로서 국민을 위해 뭔가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한다면은 이게 한국에서 있는 일을 하더라도 설득력을 갖게 되지 않겠어요? 자, 일이 이렇게 되자 노다 총리는 다른 방안을 강구하게 됩니다. 그럼 바로 지금 제1야당인 자민당한테 협조를 구하는 거거든요. 민주당 내에서의 최대 계파인 오자와 상한테 협조를 얻지 못하게 되면은 그만큼 창선표를 다른 데서 찾아야 하는데 그 방법으로 자민당한테 협조를 구하자 하는 것입니다. 자민당은 소비세 증세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반대를 하지 않거든요. 이를 위해 말하자면 자민당에 대한 구애작전이라고나 할까요? 지난 6월 4일 개각을 하게 됩니다. 이 개각은 사실 정말 자민당 비위 맞추기 위한 개각이라 해도 될 만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이 개각에서는 법무장관, 금융우정장관 등 모두 5명의 장관이 새로 교체가 됐는데 여기서 핵심은 바로 그 방위성 장관, 그다음에 국토교통성 장관을 경질했다는 점입니다. 이 두 장관에 대해서는 지난 4월 달에 자민당에 의해 문책 결의안이 참의원에 제출됐었거든요. 문책 결의안, 쉽게 말하자면 이 두 장관을 갈아치워라 라고 하는 결의안이 제출돼서 결국 이 결의안이 통과가 됩니다. 하지만 이 결의안이라고 하는 건 법적 구속력이 없어서 이 결의안이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장관을 경질해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민주당은 끝까지 경질을 안 했었거든요. 하지만 이 결의안을 제출한 자민당 쪽에서는 문책 결의안이 통과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자르지 않는다고 반발이 심했죠.
근데 이번에 오자와상과의 협조도 얻지 못하고 그러고 있으니 이 자민당한테 협조를 구하는 차원에서 이 2명을 비롯한 총 5명의 장관을 새로 임명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자민당 비위 맞추기 개각이라는 말을 들어도 전혀 빗나간 주장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자민당의 요구대로 갈아치웠으니 이제 모든 것이 만사 형통이냐 라고 한다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냐고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단 이번 국회 회기가 연장되지 않는 이상 오는 6월 21일로 이번 국회는 끝나게 됩니다. 이 방송을 수록하고 있는 오늘이 6월 7일 목요일이니까 21일까지 보름 남짓이죠. 그동안 소비세 증세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고 자민당의 협조로 통과된다는 시나리오는 좋다고 쳐요. 하지만 그때까지 오자와상의 마음이 돌아오지 않고 여전히 이 법안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마침내 국회 표결에서까지 반대표를 던지게 된다면 사태가 어떻게 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자와상은 민주당 내 최대 계파잖아요. 그러니까 찬성표를 던지든 반대표를 던지든 간에 오자와상 혼자 생각하고 혼자 행동하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본회의 상정 이전이라면 이런 말 저런 말이 오갈 수도 있겠는데 자민당의 협조 하에 법안이 통과가 되든 안 되든 이것에 상관없이 현 수상이자 민주당 대표인 노다 총리가 주도해서 제출한 이 법안에 대해서 같은 당 내에서 대량 반대표가 쏟아진다면 이렇게 되면 이건 하나의 해프닝 정도로 몇 명이 징계를 받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건 그야말로 민주당 분열이 이거 완전히 시작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회 회기가 연장될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지금은 보름 남짓한 동안에 이런 최악의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노다 총리는 오자와상을 이 남은 기간 동안에 설득해야 하는데 먼저 어떻게든 설득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시간이 촉박한데 노다 총리는 또 18일에는 G8 회의가 있어가지고 일본을 또 비워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정치 평론가들도 도대체 전국이 어떻게 굴러갈지 이 그림이 안 보인다고 하네요. 사실 현 총리가 자기 당에서 동의를 구하지 못했다고 남의 당한테 도와달라고 하는 구도 자체가 좀 문제가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은 그렇다고 여기까지 소비세 증세를 밀고 왔던 이 노다 총리가 이 법안을 포기하기에는 이미 좀 늦었습니다. 자, 그럼 이후의 전개가 어떻게 될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일단 여기서 고려해야 하는 요소가 몇 가지 있는데 첫째는 일본 현재 중의원의 국회의원 임기가 1년 정도밖에 안 남았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2009년 8월 30일에 시작해서 4년 임기니까 이걸 꽉 채운다고 해도 2013년, 내년이죠. 2013년 8월 29일. 근데 일반적으로 일본 정치를 보면은 임기 만료 전에 총리가 자기 당에 가장 유리한 시점에 중의원 해산을 하는 게 관례이기 때문에 아무리 늦어도 2003년 6월이나 7월 내는 총선이 치러질 게 분명합니다. 둘째는요, 오는 2012년 9월에는 일본 민주당 대표 선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회 의석을 볼 때 민주당 대표로 선출된다는 것은 곧 일본 총리가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셋째,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오자와상은 총리를 너무나 하고 싶어하는 사람 인물입니다. 그토록 하고 싶었는데도 다 따놓은 단상인데 코앞에서 놓치고 했었다는 거는 지난 1회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 시점에서 오자와상이라면 어떤 시나리오를 구상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살펴본 바로 봐서 이 오자와상의 태도 변화 하나로 전체 전국이 변화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은 이해가 되실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국회 표결 막판에 현 노다 총리와 오자와상의 극적 타결이라는 것도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정치 구단인 오사와상이 아무런 이유 없이 합의할 리는 없겠고, 아무래도 이분의 최대 관심사는 오는 9월에 있을 민주당 당대표 선거가 아닐까 합니다만은, 여러분이라면 여기서 어떤 수를 두시겠어요? 제가 일본 정치 전문가도 아니니까 제 예상은 여기까지로 하죠. 여러분도 한번 이후에 전개될 예상을 하시면서 진행 상황을 지켜보시면 더욱 흥미로우실 겁니다. 그럼 다음에는 시사엔 일본어에서 일본어 부분입니다. 오늘도 일단 본문부터 살펴봅시다. 네 번째 단락에서 본문 볼게요. 首相は自民党の協力で消費増税を通すべく、問責閣僚らを切る腹を固めた。しかし、その勢いで小沢氏もとはいかないらしい。いよいよ採決となり、造反、処分と引っ込みがつかなくなるまで、自民が望む小沢切りはありそうもない。이라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首相は自民党の協力で消費増税を通すべく에서通すべく는 베크 뭐뭐 할 목적으로 즉 토스 통과시키다라고 하는 목적으로 즉 토스타메라고 하는 뜻이죠. 그 다음에 하라오 카타메르는 건요. 이거는 일본의 관용 표현으로서 마음을 단단히 정하다, 굳게 결심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다음 문장에서 보면은요. 사이케츠, 조항이라는 거 하는 우리한테는 좀 낯선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서 사이케츠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국회에서 하는 표결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조항, 이거는 우리 국어 사전에도 조반이라는 말이 나오기는 하지만은 실제 일반적으로 잘 사용되지는 않죠. 이건 말하자면 반역, 또는 해당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에서 국회에 제출한 소비세 증세 법안을 제출했는데 여기서 반대표를 던진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오는 단어가 히꼬미가 츠카나이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빼도 박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대략 이 정도 단어를 염두에 두시고 다시 문단을 살펴볼까요? 首相は自民党の協力で消費増税を通すべく、問責閣僚らを切る腹を固めた。しかし、その勢いで小沢氏もとはいかないらしい。いよいよ採決となり、造反、処分と引っ込みがつかなくなるまで自民が望む小沢切りはありそうもない。 이걸 해석해보면요, 수상은 자민당의 협력으로 소비 증세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문책 강요들을 자르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이 기세를 몰아서 오자와 시도까지는 아닌 것 같다. 끝끝내 표결 처리가 되고 해당 행위에 의한 처분이라는 식으로 막바지로 치달을 때까지 자민당이 원하는 오자와 자르기는 있을 것 같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제 이해가 되셨나요? 우리 학원 홈페이지에 보시면요, 이 방송과 함께 한자, 요미가나 도금이 달린, 모두 달린 본문도 함께 올려지니까 다운받으셔서 함께 보시면은 여러분 공부에 더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공지사항입니다. 드디어 2012년 6월이 개강되었습니다. 5월은 31일 목요일 밤이 종강이라서 수업이 끝나고 밤 10시쯤부터 이사를 시작해서 밤 12시까지 일단 짐을 다 4층에서 5층까지 다 옮겨놓고 다음날 아침 일찍 와서 부랴부랴 짐 정리를 거의 수업 시간 30분 전까지 했던 것 같네요. 아무튼 무사히 개강을 하고 눈망울이 반짝반짝 빛나고 열정이 넘치는 학생 여러분들과 수업을 할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시험반에 있어서 6월은 매우 분주하죠. 물론 JPT도 있고 17일에는 이제유 일본 유학시험이 있고 곧바로 또 7월 1일에는 JLPT 일본어 능력시험이 있으니까 말이에요. 모두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 커뮤니티에 이 시사인 일본어 방송을 위한 게시판을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에는요, 각 회에 방송된 천성인어를 올려놓았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자유롭게 글을 쓰실 수 있도록 해놓았으니까 소감이나 사연, 질문 같은 게 있으면은 마음껏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학원 커뮤니티 주소는요, 여러분이 다 아시죠? www.jlptn1.com www.jlptn 하고 숫자 1이에요. n1.com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저는 시사일본어 학원 강남 캠퍼스의 홍성필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주 금요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